아무것도 뭐 기댈 게 없고 잃을 것밖에 없다 할 경우에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교도소 가서 편하게 생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야간에 저희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가 한 대략 260명이 넘는데 야간에 근무하는 책임이 있는 어떤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직원 2명밖에 없습니다. 예, 그 업무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1인당 한 130명 갖다가 저희가 커버를 해야 되는데 뭐 근무하다 보면 외출 금지 위반이라든지 뭐 출입 금지 구역 위반이라든지 좀 이렇게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상황이 뭐 두세 건 이렇게 겹쳐서 발생하게 되면 저희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되게 마음을 졸이면서 일하고 있고. 실제로 좀 막 그렇게 중복돼서 발생해요? 예. 제가 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술집이라든 이런 부분들 영업 제한 시간이 있는데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름에 또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외출 금지 시간 이제 새벽 밤 12시였는데 입원한 대상자가 뭐 두세 건 동시에 발생하고 뭐 이런 좀 난감한 상황이 있었었죠. 네. 하지 마시고요. 아유, 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니 너 지금 아이 하지 마세요. 이 재범이라든지 범죄가 일어나는 시간이 야간 혹은 새벽대 시간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성범죄는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그 시간대가 좀 많습니다. 뭐 사실 일반 국민들 생각하기에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야간에 직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대상자 갖다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오늘 오전 6시를 전후로 해서 교정시설 내에서 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이 밖에 온종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밀착 감시를 받고 19세 미만 성폭력 대상자를 일단은 성폭력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요. 범죄 경력이 3회 이상이거나 정신병력이 있거나 아니 전에 이제 전자발찌를 찾는 동안에 재범했거나 그런 대상자 중에서도 어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2명 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조건에 충족하신 대상자는 한 15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대상자를 다 1:1로 하다 보면 나머지 대상자를 갖다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명 정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갖다가 저희 대상자한테 오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시로 이제 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치 문제라든지 자기네 신변에 뭐 이성이 있거나 이랬을 때 바로 통화가 되기 때문에 하루는 대상자가 제 휴대폰 번호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제 와이프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을 보더니 예쁘게 생겼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바로 제 옆자리 직원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예쁘게 생겼다고 사진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하니까 좀 기분이 미묘한 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뭐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일반 그래서 국민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십몇 년, 십수년 동안 형을 살고 나와서 가족이나 친지자 다 연락이 끊기고 경제적 어떤 기반도 없고 집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이제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런 기간이 이제 길어진 게 되면 그분들이 드는 생각에는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교도소 가서 편하게 생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갖다가 뭐 평생 교도소에서 생활에 놔둘 수도 없고 어느 섬에다가 모아서 이렇게 생활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뭐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는 구성원이 돼서 생활하고 있을 텐데 이분들이 다시 어떤 재범을 저지르는 어떤 시한폭탄이 되도록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이 이분들이 정말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서 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어떤 피해자가 생기고 죄를 지른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는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국민분들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이게 보면 현재 좀 우리나라 이제 어떤 제도가 인력과 예산이 좀 범죄를 검거해가지고 이 사람들 수사하고 재판해서 교도소 같은 어떤 시설 내 처우로 시설 내 구금 시설로 보내는데 너무 좀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감독 같이 사회 내에서 이분들 갖다가 교화하고 할 수 있는 처우에 좀 더 많은 어떤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자감독 제도 이제 시행 전후로 재범률이 한 7분의 1로 낮춰주는 어떤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거 보면 이게 전자감독 제도가 효용성이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확실한 전자감독 제도에 대해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재범률 낮추고 하는데 뭐 지름길이라든지 단축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투자한 만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전자감독 제도에 좀 과감한 투자가 좀 많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